지금 8월 둘째 주 수요일 방송이죠. 지금 여기에서는 대기과학과, 그리고 여기에서는 천문우주학과예요. 그래서 둘 다 연세대시고요. 자기소개를 일단 할 건데, 일단 대기과학과부터 먼저 자기소개할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 연세대학교 대기과학과 재학 중인 지금 학생회장 맡고 있는 임나리라고 하고요. 지금 친구들이 많이 보고 있는 것 같은데 좀 떨리지만, 네. 이과 저희 지구과학을 희망하는 학생들에게 한 줄기 희망이 될 수 있는 자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너무 귀여운 포부 잘 들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천문우주학과. 네, 안녕하세요. 저는 연세대학교 천문우주학과 이제 재학 중인 최우락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제 천문학 원래 좋아해서 이제 저도 천문우주학과에 들어왔고, 이제 여러분들 중에 뭐 천문학에 대해 관심이 있다, 뭐 천문학이 굳이 아니더라도 뭐 물리학 뭐 그런 곳에 관심이 많은 학생들이 있는 걸로 알아요. 그래서 그런 곳에 진학을 하면 어떤 걸 배우는지, 그리고 어떤 걸 공부하게 되는지, 또 어떤 걸 연구하게 되는지, 이런 것들 좀 뭐 재미는 없을 수 있어도 좀 도움이 됐으면 하는 마음에 여기 나왔고요. 이제 한 2시간 동안 이제 잘 들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천문에 관련된 문제, 그리고 그 대기과학에 관련된 문제들을 저희들이 종합을 해서 서로 맞춰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첫 번째 문제 가도록 할게요. 이거는 약간 두 분이서 같이 하셔야 되는 문제인데, 네. 천문우주학과와 대기과학과에서 배우는 내용은 서로 비슷한 부분이 많다. OX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건 제가 안 될게요. 하나, 둘, 셋. 네, X라고 하셨습니다. 비슷한 부분이라고 하면 그냥 이 뭐 대기과학 또는 천문학 이거를 하는 도구가 비슷하다라고 정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물리학이나 뭐 수학이나 뭐 이런 것들이 기본이 돼서 이제 그 내용을 응용해서 그 각자 학문에 맞는 걸로 발전을 시키는 건데, 이제 그 도구들은 뭐 비슷할 거예요. 어떤 수학을 쓰는지, 어떤 물리학을 쓰는지는 비슷하겠지만 이제 그 방향성 자체가 완전히 다른 거죠. 이제 뭐 예를 들면 천문학 같은 경우에는 뭐 저희는 천문우주학과이긴 하지만 일단 천문학만 예를 들면 물리학 예를 들면 뭐 그러니까 물리학을 갖다가 이제 천문학적 현상을 분석하는 데 사용을 하겠죠. 당연히 이제 천문학적 현상이라 하면은 뭐 예를 들면 왜 저 은하가 저렇게 빨리 멀어지는지, 왜 저 은하가 저기에 위치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한다고 생각하면, 대기과학은 그거를 이제 예를 들면 뭐 지금 여기에 뭐 유체가, 그러니까 뭐 여기 있는 공기가 어떻게 여기로 흐르게 되는지, 왜 흐르게 되는지, 이 다음 방향은 어디가 되는지, 막 이런 것들을 예측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적용하는 대상이 너무 달라서 아마 사실 겹치는 거는 거의 없다고 생각해도 거의 무방할 것 같아요. 두 번째 문제는 대기학과 문제예요. 대기과학과. 네, 그래서 저랑 그 우락씨가 대답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문제. 네, 대기과학과 학생이라면 내일 날씨 정도는 쉽게 예측할 수 있다. 저희가 전공 중에 그 대기 역학이라는 과목이 있는데, 그 과목에 있어서는 이제 일기예보를 얼마나 왜 정확하게 할 수 없는가에 대해서 배우거든요. 그게 이제 일기예보를 하는 게 어떠한 격자들을 찍어서 이 지점과 이 지점에 대해서 어떤 기상 관측을 해요. 네. 그러면 이게 우리나라에서는 관측할 때 이게 한 1.5km 정도였나? 그런데 여기서 첫 번째 점에서 두 번째 점까지 사이 거리가 근데 우리가 이 사이에서도 어떤 자그마한 구름이 생길 수 있고 다양한 기상 현상이 있을 수 있는데, 일단 이 사이를 예측할 수가 없어서 이 점과 이 점 사이의 중간값을 가지고 그냥 추정한다. 추측을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 또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그럼 이거 격자 사이의 거리 줄이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러면 시간이 줄이는 만큼 면적 곱한 만큼 더 많이 걸려요. 그러면 당장 내일 예보를 해야 되는데 내일 모레 예보가 될 수 있게 그 계산이 나올 수 있고, 일단 격자를 또 줄이면 이게 인공적인 오차가 발생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모든 대기 현상을 일일이 눈으로 보고 뭐 진짜 관측할 수가 없고 컴퓨터로 시뮬레이션을 하고 모델링을 해야 되는데, 이거는 일단 인위적인 거잖아요. 네. 우리가 가장 근사해서 대기 현상과 가장 근사해서 뭔가 컴퓨터에서 프로그램을 해서 예측하는 건데, 이러다 보면은 거기에서 이걸 줄이다 보면은
좀 오차가 많이 커지는? 하여튼 그런 게 있다 보니까 일기예보를 일단 완벽하게 할 수는 없고. 네, 그리고 세 번째 문제로 넘어갈게요. 세 번째 문제는 천문우주학과랑 관련된 거예요. 그래서 저랑 나리 씨가 이거를 들어주면 되겠습니다. 네, 세 번째 문제 갈게요. 네, 천문우주학과에서는 별자리를 배운다. 하나, 둘, 셋. 저도 약간 그거 X라고 생각을 이렇게, 하는데, 네. 아무튼 거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주세요. 일단 답은 한 0.3x? 0.7x 이쯤 되는 거예요. 0.7x. 네, 한 요 정도. 네, 요 정도. 네, 이렇게 되는 거고 이제 네네. 그 이유를 뭐 생각해 보면 일단 별자리라는 건 그냥 사람들이 합의해서 하늘의 구역을 나눠 놓은 거예요. 그냥 단순히 정의만 보면 이제 하늘 전체를 88개 별자리로 나눠서 이제 IAU에서 다 결정을 해서 딱 여기는 어느 별자리, 여기는 어느 별자리 이런 걸 다 결정을 해 놓은 거고, 그거의 유래는 옛날에 이제 뭐 목동 같은 사람들이 이제 할 일 없으니까 밤하늘에 저기는 어느 동물, 여기는 어느 사람 해서 다 뿌려 놓은 거죠. 이제 그렇게 결정이 된 별자리를 천문학에서 사실 뭐 안 쓴다고 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뭐 어떤 관측하고 하고 싶은 대상이 어디에 있는데 거기에 대한 위치 정보를 별자리 이름으로 붙이는 경우가 꽤 많이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 은하의 중심 방향은 공수자리 방향, 뭐 아니면 뭐 예를 들면 어떤 우리 은하가 속해 있는 은하단이란 게 있는데 그 은하단의 중심 방향은 뭐 처녀자리 방향 뭐 이런 식이 되는 거예요. 근데 사실 그런 식으로 이름만 붙여놓은 거지 이제 그게 구체적인 도움을 주지는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뭐랄까 도구로서 천문학에서는 활용이 되는 건데 거기에 대해서 뭐 구체적으로 배우지 않고 이름만 그냥 따는 그쵸? 걸로. 예. 이게 이제 별자리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하고 쓰는 곳은 이제 이런 실제 천문학이 아니고 아마추어 천문학이라 부르는 영역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마추어 천문학은 이제 뭐 밤하늘 보고 망원경 뭐 좀 적당한 크기의 망원경 사용하고 카메라로 예쁜 별 사진 찍고 밤하늘 사진 찍고 이런 영역에서 이제 별자리가 많이 동원이 되죠. 이제 그래서 뭐 안 쓰이는 건 아니지만 뭐 그게 학문의 대상이다 이런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네 번째 문제 이제 가도록 할게요. 고등학교 때 지구과학을 공부하지 않고 대기과학과에 오면 고생한다. 네, 이게 약간 대기과학과 지구과학이 약간 관련이 좀 많나라고 생각하시는 학생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 둘, 셋. 일단 질문에서 고생한다라는 거에 대답을 하자면 X라고 말을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제 물론 지구과학 안에 크게 5가지 분야가 있어요. 뭐 해양, 대기, 지구 물리, 그리고 뭐 지질, 천문 이렇게 있는데 그 중에서 대기과학과는 이제 그 5개 분야 중에서 대기는 일단 당연하고 해양도 좀 다루긴 하거든요. 근데 이게 지구과학을 안 배웠다고 해서 대학 와가지고 엄청 힘드냐라고 물어보자면 일단 저희 1학년 때 배우는 전공에 대기과학 인문이 있는데 그때 배우는 내용이 약간 고등학교 지구과학 2 수준? 그러니까 2를 베이스로 해서 이제 수식 플러스 조금 더 배우는 이런 건데 사실 친구들 중에도 지구과학 탐구로 안 한 친구도 있고 어떤 고등학교에서는 지구과학 자체를 가르치지 않는 학교도 좀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게 당연히 알고 오면은 좋긴 하지만 안 했다고 해서 못 따라가는 이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1학년 때 전공 기초 수업 열심히 듣고 2학년까지만 해도 그렇게 엄청 수식이 많이 들어있는 그런 수업은 없기 때문에 학교에 대학 와서도 충분히 관심 가지고 많이 공부하면은 큰 어려움이 없다고 생각하고요. 일단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컴퓨터랑 수학, 물리를 잘하는 게 더 중요해요. 그러니까 지구과학은 약간 좀 부수적인 기본 지식에서 베이스 정도로 하고 네. 수학, 물리, 컴퓨터가 중요합니다. 다음 문제 가도록 할게요. 다음 문제는 천문에 대한 천문우주학과에 대한 질문인데요. 질문 드릴게요. 네. 네, 천문우주학과에서는 논문을 읽지 않으면 시험을 보기가 힘들다. 하나, 둘, 셋. 전 세모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약간 네네. 0.5. 네, 전 세모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답 알려주세요. 정답은 어느 정도로 해야 되지? 한 0.5 동그라미? 이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네. 네네. 세모는 아니고. 세모는 아니고. 네. 지금 그래도 거의 5에 가깝다. 그렇죠. 네네. 이게 기본적으로 이제 그러니까 저학년 때 듣는 전공들은 대체로는 그냥 교수님들이 알려주는 정도만 이렇게 시험을 내시고 뭐 공부도 그 정도까지만 하면 뭐 내가 충분히 그 학년에서 필요한 것들은 보통 다 쌓아올 수 있는 편이에요. 근데 이제 학년이 올라갈수록 천문학이라는 게 이제 거의 매일매일 새로운 정보들이 업데이트가 되는데 이제 교수님들이 가르쳐 주시는 것들은 사실 다 가르쳐 주시는 게 아니죠. 예를 들면 여기 뭐 어떤 분야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알려주시고 이거 더 알아보고 싶으면 이 논문 찾아봐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냥 수업 시간에. 안 찾아볼 네. 수가 없는. 그러면 이제 그럼 이걸 봐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다가 시험을 치면 그게 나오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흘러가는 경우가 많고, 그리고 교수님이 이렇게 다 알려주지 못하는 것과 그리고 연구 자체가 너무 빠르게 새로운 정보가 나오는 이유가 있어서 이제 내가 공부를 해서 또 시험에서 제대로, 그러니까 뭐 적당히 치고 싶으면 그냥 교수님이 얘기한 거 정도만 하면 되겠지만 이제 내가 더 알아보고 싶고 그리고 내가 정말 제대로 된 정보를 얻고 싶다 하면은 논문을 읽는 거는 거의 필수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지금 OX 퀴즈는 끝이 났고요. 저희들이 지금 15분 정도가 남아서 돌림판 일단 돌려봐야겠죠? 돌려 돌림판. 네. 와. 귀여운 글씨인데 뭐가 나왔는지 순수 천문이 나왔어요. 천문학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는 연구의 대상으로 많이 나뉘어요. 예를 들면 우리 지구를 뺀 우리 태양계를 많이 주로 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그래서 태양계에서 다른 행성들이나 우리 태양만을 따로 공부하시는 분들 이렇게 계시고, 그거보다 스케일이 크면 우리 은하 정도를 집중적으로 연구하시는 분들 이렇게 계시고, 그리고 그거보다 또 스케일이 크게 봐서 이제 우리 은하 말고 외부의 은하, 그리고 은하단이라고 부르는 은하들이 뭐 몇천 개, 뭐 몇만 개씩 있는 그런 스케일을 공부하시는 분들, 그리고 그거보다 더 크면 이제 우주론이라는 걸 공부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우주의 기원, 궁극적으로는 우주의 기원, 그리고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의 기원에 대해서 공부를 한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궁금증을 파헤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딱 관측이 나왔네요. 딱 하나씩 하고 하실 것 같은데, 네, 괜찮은 것 같아요. 관측은 일단 뭐 실제로 어떤 장비를 가지고 하늘을 관측하는 그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대기 관측이라는 과목도 따로 있는데, 거기서 뭘 배우냐면 이제 일단 어떤 걸 가지고 측정을 하느냐, 기기에 대한 걸 배우고, 그 기기가 어떤 원리로 측정을 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어떠한 종류가 있고, 하다 보면은 기계이기 때문에 당연히 오차가 발생하잖아요. 그리고 그 오차가 발생하면 보정을 해야 되는데, 보정이 굉장히 중요하게 다룬다고 그러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이 데이터를 관측 기기를 통해서 얻고 나면 이걸 또 자료를 동화한다는 게 있어요. 자료 동화라는 게 그 데이터를 다듬고 나서 뭐 예보를 하던지 어떤 연구에 대해 쓰겠죠. 그리고 이제 관측을 하는 데 있어서도 또 추가적으로 위성에 대해서도 배우기도 하고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약간 오늘 뭐 시청자분들도 약간 궁금하신 것들도 좀 많이 풀고 가는 것 같아서 저도 약간 뿌듯하고요. 다음 이제 금요일 9시에 또 다른 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안녕. 좋아해서 이제 저도 천문우주학과에 들어왔고, 이제 여러분들 중에 뭐 천문학에 대해 관심이 있다, 뭐 천문학이 굳이 아니더라도 뭐 물리학 뭐 그런 곳에 관심이 많은 학생들이 있는 걸로 알아요. 그래서 그런 곳에 진학을 하면 어떤 걸 배우는지, 그리고 어떤 걸 공부하게 되는지, 또 어떤 걸 연구하게 되는지 이런 것들 좀 국어학을 희망하는 학생들에게 한 줄기 희망이 될 수 있는 자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너무 귀여운 포부 잘 들었고요. 그 다음 이제 천문우주학과. 네, 안녕하세요. 저는 연세대학교 천문우주학과 이제 재학 중인 최우락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제 천문학 원래 뭐 재미는 없을 수 있어도 좀 도움이 됐으면 하는 마음에 여기 나왔고요. 이제 한 2시간 동안 이제
잘 들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천문에 관련된 문제 그리고 그 대기과학에 관련된 문제들을 저희들이 종합을 해서 서로 맞춰보는 시간을 네, 너무 반갑고요. 지금 8월 둘째 주 수요일 방송이죠. 지금 여기에서는 대기과학과 그리고 여기에서는 천문우주학과예요. 그래서 둘 다 연세대시고요. 자기소개를 일단 할 건데 일단 대기과학과부터 먼저 자기소개할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 연세대학교 대기과학과 재학 중인 지금 학생회장 맡고 있는 임나리라고 하고요. 지금 친구들이 많이 보고 있는 것 같은데 좀 떨리지만, 이과 저희 이제